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5일입니다. 어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주 이례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아침에 맨 먼저 만난 다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공식적인 이 창구입니다. 상대죠. 맞상대죠. 양쪽이 다 안보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논의된 내용은 뭐 짤막하게 다 보도가 되었는데 대충 어떤 주제로 논의했느냐 하는 것은 적시되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례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이 정의용 실장입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5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날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과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태에 대해 논의했고,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북핵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통하여 미북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또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양자 및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이 위협적으로 나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이 공동으로 이 유조선을 보호하자 하는 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여기서도 강경화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의 미국의 활동을 지지한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찾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한일 간의 갈등에 미국이 협조적 태도로 나왔으면 좋겠다, 마치 그 중재를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담에는 상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도 배석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심도 있는 한미 간의 현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청사를 찾은 볼튼 보좌관은 1시간 동안 정경두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부에서 파기를 하자고 하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 글쎄요, 뭐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안심을 시켰는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설마 이것까지 손대겠느냐 하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바쁜 1박 2일 일정을 보낸 볼튼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된 것은 교도통신입니다. 교도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일본을 이틀 동안 방문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 시절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중재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 이 통신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일본 측이라면 고노다로 외무상 또는 일본의 국가안전국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카운터파트입니다. 여기에 이 국장이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본 측은 볼튼에게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일 간의 문제는 우리 두 나라가 해결해야지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나는 지금 매우 바쁘다. 여기까지 나서야 되느냐. 그러나 아베 수상이 요청을 하면은 그때는 내가 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요청할 때만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아직은 일본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볼튼 보좌관에게 징용 문제로 국가 간 약속을 어기고 중재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한국에 책임이 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정당한 처사였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 통틀어서 한 4박 5일 동안 방문한 존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보고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언론 보도나 볼튼의 그 발언을 종합을 했을 때 한일 간에 미국이 중재를 나서겠다 하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매달리는 것 같은 뉘앙스는 있는데 볼튼의 평소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일본과 한국 두 정부 중에서 아베 수상에 대한 신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볼튼의 평소 생각이나 정책 방향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베 수상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 일본의 납치자 문제, 그리고 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도 같이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굳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심으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치워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도 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볼튼은 도쿄에서는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그쪽 요인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별 이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면은 아마 볼튼과 일본 정부 사이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볼튼은 한국에 왔을 때는 그 만나는 상대한 사람들이 정의용, 강경화, 정경두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볼튼이 스스로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의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맨 먼저 만났다는 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것은 비밀 사항이니까 추측만 할 뿐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평사 성향으로 봐서는 이 정의용 실장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용 특사가 한국과 일본을 둘러보고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입력이 되어서 발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볼튼 씨가 한국에 오자마자 트윗을 날리면서 맨 처음 한 이야기는 인도-태평양 협력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번영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뉘앙스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미국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 베트남, 호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안보체제, 이 존재 목적은 중국을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이야기도 이번에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틀 전에 독도 주변에서 있었던 상황, 즉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훈련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주장을 하지만은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영공을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 침범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한미일 동맹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격돌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이것을 때리는 작전을 했더니 그대로 걸려들었다. 즉 일본이 러시아와 한국에 같이 항의를 했다. 러시아는 왜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영공을 침범했느냐, 한국에 대해서는 왜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상공에서 경고사격을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 야, 이제 한국과 일본을 벌려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볼튼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온 것으로 봐서는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이해가 일치되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다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다 러시아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니까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그 팩트 자체까지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격돌을 하더라도 공통된 어떤 합의의 근거가 있다.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다. 또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 기지는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다 하는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 문명국가가 외교를 하더라도 사실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만은 일본이나 한국은 사실은 존중해야 된다. 요게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